전승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캔슬림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저희가 들어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지만 캔슬림, 즉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 정도를 걷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 혹은 룰이 필요해요. 그냥 매수 매도가 아니라 저희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투자 명인들은 그냥 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셨는데 그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다. 바로 우리 앞에 좋은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다고요. 근데 멀리 들어가시지 마시라고요. 네, 멀리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제가 그저께 어떤 분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미래산업이라는 종목을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미래산업이라는 종목을 질문을 받으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당장 내일 올라도 매도하시고 떨어져도 매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들으셨나요? 왜?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고점을 잡아주고요. 그죠? 고점을 잡아주는데 역사적인 고점에서 도지 형태의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신 다음에 거래량은 동반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저점을 이탈하면 이것은 필히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서 저희 가족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괜히 조금 올라간다고 이런 종목 강원랜드 식으로 매수하시지 마시고 이런 거는 거들떠도 보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바로 주식은 실적대로 간다. 실적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사상 누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사상 누각이 돼서 이런 종목은 하나님도 구원 못해요. 누구도? 예수님도 구원 못해요. 아무도 구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면은 그야말로 골로 갑니다. 또 어떤 거? 대형주 중에서 OCI 같은 종목도 세계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역사적인 매물대라고 해서 매수하신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왜?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캔슬림 원칙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캔슬림. 바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가야지만 정말 돈이 될 것인가. 정말 오랫동안 마음 편하게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수익을 줄 것인가. 이게 이 안에 모두 다 들어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급등주에 누가 얼마 올랐다. 그거 들으시려면은 여기서 아예 빠지십시오. 교육할 때 괜히 거슬리니까 정말 수익이 나고 싶고 안정되게 수익이 나고 싶고 저희처럼 원칙 있게 시스템적으로 하시려면은 남아 계셔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시려면은 그냥 저희 방에서 빠져주시고 교육방송도 들을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뭐하러 들어. 전혀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수익을 갈구하시고 나는 정말 수익이 나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만 오신 거로 알고 제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투자 명인들이 보통 급등주나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잖아. 왜? 바로 이것은 두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서가 없어요. 아무리 기술적 분석을 열심히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잘 맞지가 않아요. 무한이면 돕니다. 많은 분들이 해보셨지만은 이제 간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폭락이 오고 그죠? 폭락해서 매도했는데 그 다음날 폭등이 오고 천차만별로 와요. 그래서 속된 말로 돈 넣고 돈 먹기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는 하시지 마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캔슬림입니다. 캔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캔슬림이 왜 미국에서 이렇게 유행이 됐었고 그리고 인력 오늘이 캔슬림으로 해서 왜 돈을 벌게 된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고 과거의 역사를 저희가 배운다는 것은 바로 미래를 투영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역사만 배우고 미래를 투영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죠.
일본이 문제가 뭡니까? 일본은 과거의 역사를 모두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뭘 한다?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랑은 사실은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일본 애들이랑. 왜?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사실은 아니죠. 독일 애들은 많잖아요.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니까 지금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랑은 화이부동이에요. 화이부동. 예. 절대로 불구대천입니다. 예.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런 애들은. 예, 갑밤네 어서오세요. 자, 지금부터 캔슬림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C, 현재의 주당 분기 순이익을 높을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EPS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잘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바로 EPS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어떤 것이 좋다? 그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경쟁력입니다. 바로 경쟁력이다. 자,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속된 말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많이 벌지 않으면은 경쟁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지 그거 갖고 설비 재투자를 하고 인원을 보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매일마다 힘들어지면은 설비고 뭐고 뭐합니까? 인원 삭감, 그죠? 설비 매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미래가 있을까?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주당 분기순이익, 즉 경쟁력이 높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캔슬림의 C가 처음에 여기 나온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를 투자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익이 나는 회사를 투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A, annual earning increase. 그러니까 연간 순이익 증가율. 여기서도 역시 연간 순이익 증가율.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를 바로 성장의 열쇠로 찾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N, new product, new management, new highs. 이게 뭐냐면 신제품에 대한 아니면 경영혁신, 이노베이션, 새로운 사장, 전문 경영이 와갖고 새로운 전문 경영 방식을 도입해서 직원들을 사기를 북돋아주고 적시적소에 인원들을 배치함으로써, 그죠? 회사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고, 신고가는 건 뭡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다가 어느 순간 횡보 추세를 거의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럽니까? 전문용어로 우리 캔들에서 배웠죠? 상승 직사각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죠? 상승 직사각형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횡보 추세를 돌파를 했다. 그러는 것은 바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캔들을 상단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게 비싸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누군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매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고가를 돌파하는 가장 기초적인 예예요. 근데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에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EPS 성장률이 과연 몇 프로가 되냐? 그리고 매출액이 얼마가 되냐? 전방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우리는 이런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에 대한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신고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C, 주당 분기순이익을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종목들, 그리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신고가가 돌파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밀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오늘 10%의 수익을 내면서 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3일 만에 지금 10%를 내고 있는데, 제가 우리 종목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신고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종목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세코닉스라는 종목인데 얘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주당 분기 순이익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유봉상 보시지 마시고 주봉상을 먼저 볼게요. 주봉상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얘가 주봉상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어떻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고가 맞습니까? 신고가잖아요.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이유인가요? 주당 분기순이익과 매출액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고 과거에 보여주지 못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좋은 주식을 사서 큰 수익을 넘기려면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 잡주에다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세코닉스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 이론과 실전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세코닉스라는 종목은 카메라 렌즈 등을 제조 영위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레벨업이 됐다는 게 2011년도, 2012년도에 6%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다가 2분기 때부터 어떻게 12%까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보여주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다? 이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핵심이에요. 이런 게. 예.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시잖아요. 왜?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 시장에서 항상 내가 몇 프로 갔다, 몇 원상 갔다는 얘기만 해주지 이 산업이 왜 갈 수밖에 없는 그 비코즈, 그 원인을 얘기 안 하시잖아요.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죠? 3분기 가이던스 매출액 500억, 전분기 대비 몇 프로? 48.4%, 영업이익은 60억, 전년 동기 대비 72.2%, 과거에 보여주지 못한 것도 2012년도 매출액은 1600억, 작년 대비 88% 성장, 영업이익은 180억,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몇 프로? 338%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비코즈, 왜? 원인이 이렇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볼게요. 우리가 이론으로. 자, 캔슬님의 N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뭐야? 바로 앞에 C와 A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N은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N이 있으려면은 C 플러스 A가 반드시 와야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입니다. C 플러스 A가 와야지 N이 오는 겁니다. N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C 플러스 A가 와야 돼요. 주당 분기 순이익과 연간 순이익 증가율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종목을 찾아 들어가셔야 된다고. 이게 신고가든 아니든 아니면 턴 어라운드가 됐던 그런 종목이 결국에는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이런 종목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S 수요와 공급입니다. 서프라이, M&D, 디맨드,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바로 수요와 공급선에 의해서 높은 주식수와 높은 수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데 실적도 좋아야 돼. 그리고 신고가야 돼. 그러면은 대중들이 좋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바로 기관 외국인들이 좋아하기만 하면 돼. 다른 애들은 좋아하는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고 있다? 바로 누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 대중들이 좋아한다는 건 기관 외국인들만 좋아하면 돼요. 외국인들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 개인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매 추이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누가 좋아하고 있습니까? 자, 기관들이 13만 5천 주를 발휘하면서 시장가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바로
누가? 기관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플라이 앤 디맨드,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종목이 미인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도주인가 소유주인가. 1등주가 있고 2등주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냐면은 1등주, 2등주, 3등주가 있는데 업황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보지 말라는 종목들이 있죠. 맞습니까? JH님? 첫 번째 뭡니까? 바로 뭐? 중공업주요, 최근에. 그죠? 그리고 조선주, 그리고 아몰레드 관련주, 장비주는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그 원칙에 의해서 그쪽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있어요. 왜? 바로 전봉산업이 좋지 않고 향후에 실적이 나빠지는 종목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종목이 많은데 왜 하냐고요.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마켓 디렉션,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승 방향일 때는 아무래도 올라가기가 쉽고 떨어질 때는 아무래도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왜? 시장에 흐름이 있습니다. 한번 마켓 디렉션이 흐름을 잡으면 이 흐름이 꺾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또 하락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상방향을 계속해서 뛰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떨어지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는 놈이 더 가고 안 가는 놈은 죽으라 하고 안 가잖아요. 뭐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C를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주당 분기순이익이 높을수록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바로 영업이익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주식이 향후에 갈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당 분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주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전분기 대비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그런 종목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도전비전, 도전비전 같은 종목들, 아니면은 세코닉스랑 같은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주당 분기순이익이 턴 어라운드 되거나 아니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종목들이 갈 가능성이 높다. 셀바이오텍 같은 종목들. 왜? 바로 우리는 이런 주를 미인주라고 부르잖아요. EPS 증가율이 높을수록 좋다는데 최소 전분기 대비 EPS 증가율이 16% 이상은 가야 됩니다. 16% 이상. 그러면서 매출액과 같이, 매출액이 떨어지면 안 돼. 매출액도 같이 올라가야 되고 영업이익, EPS도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돼. 매출액이 떨어지는데 EPS가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쥐어 짜는 겁니다. 쥐어 짜는 거. 직원들의 월급을 깎거나 아니면은 거래처에 돈을 어음을 돌리는데 보통 3개월짜리가 아니라 6개월짜리, 9개월까지 돌리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 있죠. 아니면은 판가 인상. 판가 인상이 아니라 뭐죠? 매수가 인상.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얘네들이 한 분기 정도는 올라갈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상승은 죽어라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절대 올라가기 힘들다. 특히 제가 조선업을 예를 들었습니다. 조선업이 안 되는 이유, 건설업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건설업은 중동시장에서 뭘 하고 있다? 제살 꺾어 먹기, 지금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갈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니까 향후에 EPS 성장률이 낮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에 저가 수주 받았던 게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아웃풋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정말인가? 자, 현대중공업 그래도 조선업 중에서는 최고잖아요. 맞습니까? 최고의 실적을 낼 수 있는 현대중공업도 지금 올해 EPS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다? 올해 마이너스 34.85%. 작년에도 마이너스 38%.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잖아. 이런 회사에는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OCI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순진한 얘기죠, 솔직하게. 순진한 얘기. 참 순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런 종목은 죽었다 깨나도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실적이 안 좋은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실적이 안 좋은데. 죽었다 깨나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당 순이익이 얼마? 32,000원까지 갔었는데 올해는 9,384원.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과합니다. 연초에 했기 때문에 9,384원이 아니라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갈까? OCI가?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가요. 그럼 어떻게 갈까? 바로 EPS가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에서 그때부터 매수를 하시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족분들 기다리세요. OCI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OCI 나중에요. 80%, 100%, 200% 이상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하시면은 힘은 힘대로 들고 짜증은 짜증대로 납니다. 이런 종목으로 하시면은 거의 반 포기 상태로 가셔야 된다고.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데이터는 FN가이드라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정확하게. 그래서 반드시 주당 분기순이익을 지난해 기간에 분기순이익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가 있잖아요. 그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 1, 4분기는 2012년도 1, 4분기는 어디랑 비교해야 돼요? 2012년 2, 4분기는 1, 4분기는 어디? 2011년 1, 4분기랑 비교하라. 그러니까 여기랑 비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분기는 지금 어디? 2011년 3, 4분기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 어디랑? 반드시 전 연도 분기 대비를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4, 4분기는 2012년 4, 4분기랑 비교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비교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전분기와 비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된다? 룰을 갖고 하셔야 돼요. 룰을. 자, 일회성으로 끝나는 특별이익은 차감하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죠? 건물을 팔거나, 뭐 땅을 팔거나. 그죠? 우리 공장이 갑자기 이사를 하게 돼서 서울 땅을 매도하고, 저기 경기도 파주로 갔다. 자, 그러면 특별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빼고 차감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같이 뭉뚱그려서 이익 많이 났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최소한의 순이익 증가율을 미리 설정하라.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나는 최소 EPS 성장률이 15% 이상 성장하는 종목만 매수할래 라고 반드시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두서없이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간 성장률이 저는 16% 이상 성장하는 그런 종목이 반드시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하시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순이익 증가율뿐만 아니라 매출액 성장률에도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순이익은 뭐 회사의 경쟁력, 그리고 매출액은 뭐 그 회사의 미래, 그죠? 미래를 담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미래 가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쌍두마차가 이루면서 같이 이렇게 가져야지만 원활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과 미래 가치를 담보로 하고 있는 회사에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회사가 2분기에 거쳐갖고 예를 들어서 올해 3,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2, 4분기 실적까지 안 좋아요. 그러니까 2분기 이상의 실적이 감소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뭔가 회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모르죠. 그죠? 저희가 그 내부 사정을 속도리는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뭐해도 2분기 연속 실적이 줄어든다. 특히 EPS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아예 거들떠도 보시지 않는 게 좋아요. 거들떠도 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미래산업의 주당 순이익을 보고 계십니다. 극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떠냐면은 이 미래산업의 예를 들어 보시면 이 피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속해서 마이너스가 늘어나고 있어요.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이게 회사입니까? 마이너스 96.53,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6%. 이게 회사인가요? 이런 거를 잘 갔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겠죠. 이거는 우리의 미래를 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수익 났던 거 언젠가는 다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다 까먹어요. 제가 급등주에서 돈 벌었던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나는 급등주에서 돈을 벌었다. 계시면 저한테 한번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황금수님 잘하셨네요. 나머지는요? 나머지 분들 계십니까? 저희 방에 지금 40명이 오셨습니다. 40명이. 근데 한 분이에요. 네, 4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작은 확률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셔서 그냥 넓게 수익을 내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판단이죠. 우리 황금수님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40명 중에 한 명이니까. 40대 1이잖아, 40대 1. 그죠? 아까 44% 정도가 수익을 본다고 그랬는데, 최선의 순익 중과율을 미리 설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순익 중과율뿐만 아니라 매출액 성장률에도 주목하라게 되고 있고 2분기 걸친 순익 중과율의 감소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빠지면은 안 된다는 거죠. 2분기 연속 실적이. 내일 저희가 장중 무방을 하는데 내일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추석이 얼마 있죠. 추석 행사까지 제가 다 할게요. 추석까지 제가 다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그래요. 근데 참 제 진심이 좀 통했으면 좋겠어.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분들은 잘 아시는데, 그죠? 제 진심이 뭔지. 엘리님 같이 이렇게 어른분이 오시면 좋죠. 참. 우리 방에 큰 어른이셨는데, 너무 잘하셔갖고, 그죠? 거짓말도 좀 할 줄 알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네. 저는 영업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자, 금호석유화학의 실적을 좀 보고 계십니다. 금호석유화학의 실적을 보고 계신데, 금호석유화학이 2009년도에 EPS가 마이너스 31,000원까지 떨어지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훅 하고 떨어졌어요. 훅 하고 떨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10년도부터 EPS가 이렇게 92,300원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은, 전 제가 최고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황금순이. 저의 진심을 알아달라는 거죠, 진심. 네. 진심을 알아달라는 거랑 제가 최고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네. 자, 그래서 EPS 성장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을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낫겠죠. 자, 주봉상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큰 정보로 할게요. 이거는 큰 정보로 하는 게 훨씬 더 파악하시기가 좀 편하니까. 금호석유 말고 호남석유화학으로 한번 가봅시다. 호남석유화학. 자, 호남석유화학으로 한번 가봅시다. 호남석유화학이 오늘 몇 프로가 올랐나? 오. 바뀌어라. 바뀌어라. 아, 바뀌었네요. 안 바뀌었나? 호남 석유. 자, 바뀌었네요. 오늘 3%가 떨어졌네요. 자, 참고로 최근에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화학주도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어떤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게 저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추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근거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바로 그 이유에 의해서 매수가 되신 분들은 향후에도 이 주가는 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정말 있나?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옆으로 빼고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호남석유의 2008년도부터 실적을 한번 EPS 성장률을 보면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2008년도에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실적 나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봅시다. 지금부터 보자고요. 2008년도부터 나왔나? 어디? 자료가 왜 이렇게 빈약해? 이걸로 보자. 이걸로 보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기업 정보 보시면서 호남석유. 자, 2009년도부터 실적이 나왔네요. 2009년도부터 실적이 나왔는데 2009년도의 실적은 얼마가 됐었고 있었냐? 호남석유가 2009년도 주당 순이익이 EPS가 왜 자료가 안 나왔지? FN 가이드로 봅시다. FN 가이드로 제가 할게요. 가장 정확한 자료니까 FN 가이드 실적으로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가장 정확한 실적을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왜? 바로 FN 가이드는 과거의 증권사들의 자료들을 모두 다 총망라해서 이것을 유로로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바로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은 예상치를 저희가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45만원짜리 F1 가이드 유료 정보 사이트를 이용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정확해야 돼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자, 2008년도의 실적을 보시면은 얘가 25,000원을 벌었습니다. 25,000원. 2009년도부터 시작해요. 25,000원. 25,000원 벌었고요. 그 다음에 24,817원. 24,817원을 벌었고, 2011년도에 얼마를 벌었냐면은 37,101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얼마가 예상이 되고 있냐면은 14708입니다. 1470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자고요. 지금 호남석유가 2009년도에 2008년도죠? 2008년도인가? 2009년도부터 해야죠. 2009년도. 자, 2009년도에 이거 2011년도, 12년도, 10년도, 그죠? 2009년도에 얼마를 벌었냐면은, 여기 있네요. 이제 됐습니다. 2009년도에 25,000원에 주당 순이익을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817원. 그 다음에 3만원 돈 냈어요. 근데 올해 주당 순이익이 14,708원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즉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만큼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벌어들였던 게 지금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매수하시면은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종목들은 더 떨어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적이 반토막이 나잖아요. 반토막 이상 나잖아요. 근데 주가는 아직도 이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실적이 반토막이 난 만큼 주가도 같이 더 떨어져야겠죠. 최소한 얼마? 17만원 근처까지 떨어져야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저희가 매수를 해도 안심하고 매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떤다? 실적이 14,708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의 수준은 과거에 보여줬던 모습에 근처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물론 실적이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실적이 딱 부러지게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그런 종목이 나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거 할 바에는 저 같으면은 이거 합니다. LG전자라는 종목을 할 거예요. LG전자. 옵티머스 G라고 최근에 나왔었죠. 바로 LG전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옵티머스 G입니다. 카메라 화소 1300화소,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을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최고로 빠르고, 그리고 얼마? 2기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의 실적을 가장 좋은 핸드폰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얘네가. 그러므로 실적이 올해부터는 바닥을 한번 찍고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니까. 결국엔 실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실적대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 작년에 2009년도 13,653원. 뭐 이것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아. 이왕이면은 그래도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마이너스 2,809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박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턴 어라운드가 된다고요. 4,545원 근처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보실래요? 어떻게 되고 있다? 실적은 어떻게 돼요? 주가는 실적대로 움직인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턴 어라운드 되니까 여기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봉상
패턴을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무방 오신 분들 보이세요? 어떤 패턴입니까? 바로 주가 바닥에서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주가 바닥에서 일어나는 패턴. 뭡니까? 바로 역머리 역행 패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역머리 역행 패턴이. 여기 머리가 있고 어깨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선 부분을 돌파. 이게 목선입니다. 목선. 목선 부분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어떻게? 얘가 조정을 짧게 잡아주고. 핵심은 뭐예요? 조정을 짧게 잡아주고 돌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세요? 그죠? 목선이 조정을 짧게 잡아주고 얘가 올라가고 있다. 과거에 보여주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다는 것이죠. 얘가 어디까지? 최소한 이전 고점 부분까지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Y솔이 왜 잘 가냐? Y솔이 왜 가냐? Y솔 다 다른 거 뒤집어 쓰고 바로 패턴을 그리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패턴을 그리면서.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패턴을 그리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Y솔이. 무슨 패턴? 바로 무슨 패턴입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봉상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얘가 이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바닥. 왜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주가가 빠지고 있었다. 그죠? 주가가 빠지고 있었다가 저점을 한번 잡아주고 눌림목을 짧게 잡아주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짧게 잡아주고 이렇게 짧게 잡아주고 눌림목을 짧게 잡아주고 주가가 상승. 그 다음에 눌림 주고 다시 상승. 이렇게 하고. 근데 결국에는 뭐 실적대로 간다는 겁니다. 실적대로. 실적이 좋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패턴을 완성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따라붙는 종목. 이런 종목이 훨씬 더 잘 간다고요. 어떤 종목이든지 이런 종목을 찾아서 저희가 뚝 11개 물어붙이면 제가 얼마 간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가족분들 몇 프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대박중 맞죠? 어르신님? 우리 가족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대박입니까? 대박이잖아요, 진짜. 정말 대박이라니까요. 이거 제가 막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수익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원칙이 맞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 왜? 바로 Y솔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전방산업 스마트폰에 있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얘가 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적이 좋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적도 좋은데 전방산업까지 좋아. 보이십니까? 매출액이 15.4%, 영업이익은 33억. 그러면서 왜 2,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나? 평가손실금, 두플렉스 채용이 지연됐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3, 4분기부터는 두플렉스 채용이 되고 있었고 소필터 모듈 형식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어디? 전방산업인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업체에 납품하고 있고 실적이 나쁠까 좋을까요? 이 바보가 아니면 다 알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좋다. 이거 이 종목 정말 간다 라고 얘기한 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실적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EPS 성장률이 어떻게 된다고? 획기적으로 좋아해줘야지 주가가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론만 배운 게 아니라 이론을 실전으로 옮겨 타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런 거 안 듣고 맨날 딴 거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죠. 이런 거잖아요. 올해 EPS 성장률이 몇 프로? 49.23%. 이렇게 올라가잖아. 매수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머스트 해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머스트 해부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프로? 18,000원까지 일단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제가 어디 가서 그죠? 팍스TV 가갖고 다음 주부터 제가 또 아침 방송부터 시작을 해요. 어저께 리허설 했는데 PD가 저녁 방송도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지시실이 통하니까
진실이 통하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떤 종목 하셨어요? 제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종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야 저도 그 종목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실제로 했잖아요. 액션을 취했잖아요. 왜? 바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데이터. 뭐? EPS 성장률이 높아지고 전방 산업이 좋아진다는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한 거잖아요. 우리 가족분들한테. 그러면서 이 회사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냐? 이 회사가 도대체 뭘 만드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뭐냐면 기본적인 회사의 시스템을 알고 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은 정말 지겹게 아까 고용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지겹게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고용. 그죠? 너무너무 많이 들으셔도 그래도 싫어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 목이 아픈 제 목이 더 아픈 거지. 보시는 눈이 아픕니까? 제 목이 아픈 거잖아요. 목이 얼마나 아픈데요.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 그랬잖아요. 밤마다 기침을 해갖고 와이프한테 맨날 혼난다고. 왜 이렇게 기침을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열심히 열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가족분들도 같이 열공하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셔야지 제가 보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리잖아. 어떤 종목? 야, 이런 종목이 왜 가는지, 왜 지금부터 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얘네는 3D SPI 장비, AOI 장비니까 2013년부터 12년 말부터 AOI 장비가 어떻게 발휘가 되고 어떻게 얘네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거잖아요. 멜파스 그죠? 맞습니까? 우리 가족분들 멜파스 멜파스도 이런 거잖아요. 뭐 바로 터치 센서 칩이 3분기부터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진다고 제가 구체화된 표를 말씀드렸잖아요. 구체화된 표를. 그냥 제가 그냥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구체화된 표를 말씀드리면서 하고 있잖아요. 구체화된 표를. 이렇게. 예. 제발 그거 잡주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시라고요. 정말 당신의 인생을 바꾸려면 이런 종목 하시라고요. 그래야지만 정말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제가 약장수입니까? 제가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동방성장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지 저도 잘 되지. 내가 남의 수익을 갖고 제가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죠. 터치 센서 칩이 멜파스 아시죠? 몇 프로? 57%. 전체 매출액 비중에서 멜파스가 지금 하고 있는 터치 센서 칩이 57%인데 언제부터 매출액이 발생됩니까? 2012년 1분기부터 급속하게 이렇게 매출액이 올라가잖아요. 터치 센서 칩이. 그러니까 멜파스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한다?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아니요, 100일이면 됩니다. 속된 말로 100일. 우리 예전에 LD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LD님은 제가 했던 거 있잖아요. 매일마다 직장생활 하세요. 거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시면서 매일마다 동영상을 돌려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방송, 지금 교육방송도 최소한 거의 10번 이상 이렇게 보셨어요. 이렇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그럼 100일 안에 되세요. 황금순이. 제가 확신합니다. 얼만큼 하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열심히 연구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지. 주식은요 오래 했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오래 했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확신해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끊임없이 말씀드려요. 오랫동안 했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허니님 예전에 우리 계셨던 허니 언니님 지금 저랑 카톡도 같이 주고받고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저랑 주고받으면서. 허니 언니님 기억나십니까? LG님 기억나시죠? 허니님. 그죠? 그분도 지금 졸업하셨고 정말 잘하고 계세요. 카톡 주고받고서 그렇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좋은 선생님 밑에서 제가 일단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 들여서 제가 가르쳐 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근데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면 저는 고맙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요. 이런 거예요. 근본소득학도 본인들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셀바이오텍 보세요. 셀바이오텍. 너무너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셀바이오텍이 못하고 내년도에 캐파가 3배가 늘어났는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나면서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가족분들은 아신다고요. 셀바이오텍. 예.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종목 하고 싶지 않으세요? 세코닉스, 셀바이오텍 공통점이 뭐야?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패턴까지 돼. 근데 기관 외국인까지 매수가 들어와. 얼마나 좋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런 데서 가슴이 두근두근. 이게 바로 우리 가족분들의 미래를 바꿀 만한 종목들이라니까? 맞습니까? 세코닉스? 저희 단타 했잖아요. 3일 전에 했잖아. 3일 전에. 왜? 세코닉스가 패턴을 잡으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세코닉스가 패턴 잡고 올라가고 있다. 하락 추세 돌려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임의대로 매사라는 게 아니라 패턴을 돌파한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되고 있죠. 뭐 패턴을 돌려내면서 가고 있었잖아요. 실적은 너무너무 좋아. 제가 얘기 안 해드려도 다 아십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얘네 실적이. 그러니까 간다니까. 뭐하는 기업인지 다 아세요. 우리 가족분들. 뭐하는 회사. 그죠? 세코닉스, IR 필터, 블루 필터 이런 종목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은 우리 가족분들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 다 얘기를 해드려. 근데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해드리죠. 그리고 이런 종목으로 꼭 하시라고만. 왜? 바로 그 기업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기업이 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놀라울 정도로 올라가는 종목을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어. 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C 플러스 A라 그랬죠? 주당 분기순이니까 연간 순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찾고 신고가 종목에서 N이 되기 위해선 N, 신고가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C와 A가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S도 따라 붙고요. L도 따라 붙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간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캔슬림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어렵습니까? 책 한 권짜리예요. 제가 제 강의를 들으시면 캔슬림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어디 가셔도 강의하셔도 될 정도로. 왜? 저는 밥 먹고 이 집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머릿속에 가슴속에 뼛속 깊이 느끼겠어요. 해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종목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망고의 진리입니다. 어떤 거 하실래요? 1,000원짜리 하실래요? 미래산업 같은 거 하실래요?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적나? 나이라도 적나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현재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먼 훗날에 내가 30년 후에도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인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얘네들은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예. 이건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 한번 보실래요? 현대차는 왜 갔습니까? 현대차가 왜 갔는지가 중요해. 현대차가 갔다 안 갔다가 아니라 왜 현대차가 이렇게 갔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자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과거의 역사를 배워서 미래를 투영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현대차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실적이 EPS 성장률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애플이 지금 $700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미래 성장성이 답보가 됐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2009년도에서 2010년으로 87.2% EPS 성장률이 그리고 37.2% 130% 이렇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은 올해는 걷어치우고 지난 3년간의 주가의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이 있다 없다? 있다라니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주가의 수준은 낮은데 제가 지금 약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어떤 종목이다? 슈프리마 같은 종목들 얼마나 좋아. 저는 이런 종목 보면은 저희 여왕님이랑 제가 친해요. 그래서 가끔씩 전화도 주고받고 하는 사이인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슈프리마라는 종목이 왜 좋냐? 바로 불확실성 요인들이 모두가 제거됐고 이제 향후에 업종도 너무너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 전자 스캐너 그리고 어떤 겁니까? 바로 여권 판독기 그리고 전자 투표 시스템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슈프리마가. 근데 악재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미국 업체와의 소송전이 붙었었는데 이게 다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져. 그래서 이 종목은 갖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갖고 가시라. 왜? 바로 주가는 실적대로 간다. 실적이 좋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데 얘는 실적대로 간다. 왜? 이렇잖아요. 올해 얼마? 주정수익이 1195원까지 올라가면서 과거에 벌어보지 못한 그런 길을 가는데 주가 수준은 어떻습니까? 낮아요, 높아요? 낮잖아요. 과거에 770 일어날 때 31,8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불확실성 요인. 미국 업체와의 재판도 모두 다 끝났고 실적은 좀 더 좋아지고 향후에 얘네가 생산해내고 있는 제품들이 어떤 제품이다? 이런 제품, 라이브 스캐너, 여권 판독기, 그리고 뭐요? 전자투표 시스템.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 가나, 그리고 어디, 베네수엘라, 기타, 중남미 국가까지 모두 다 커버리지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유럽 쪽에다가, 미국 쪽에다가 전신 스캐너, 얘네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예요. 왜? 바로 전방산업도 좋죠? 실적도 되죠? 그리고 불확실성 요인도 모두 다 제거가 되었다는 얘기. 매수하나 이유가 없습니까? 매수해야겠죠? 바로 이게 웬만한 종목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LG생명과학을 갖고 30%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가족분들? 그죠?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내고 있는 이유는 뭐야? LG생명과학이 어떤 주식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담보로 하고 있고 실적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LG생명과학이. 실적이 나쁘면 갑니까? 절대로 안 가요. 근데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실적이. 수익이 왜 이렇게 나는 거? 바로 미래의 가치가 이제부터 조명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캔슬님의 기본적인 와꾸고요. 이 와꾸를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캔들만 봐서는 안 돼. 캔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캔들만 놓고 떼서 교육을 하잖아요. 캔들만. 맞습니까? 캔들만 띄고 교육을 하는데 몇 주 걸렸습니까? 6주 걸렸잖아요. 6주. 캔들만 떼고 공부하는데도. 캔들 하나, 캔들학 갖고만 하는데도. 그것도 짧게 하는데도 이렇게 했잖아요. 캔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패턴 공부했죠, 패턴. 패턴도 무지무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기간 외국인들 수구, 기본적 펀더멘털, HTS 교육, 리스크 관리 위험, 그 다음에 뭡니까? 캔슬림, 그 다음에 미국 정책. 이런 종목들.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A는 뭐다? 연간 순이익 증가율이 성장의 열쇠다. 바로 연간에, 그러니까 1년간의 순이익 증가율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에서 25% 이상의 주식을 선택하라.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17% 이상의 그런 종목을 선택하라. 근데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하시라고. 하나로. 뭐? EPS 성장률로 통일하시라고. 아시겠어요? EPS 하나 갖고 하시라고요. 주가와 EPS를 갖고. 딴 기업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떤 기업과? 이 기업 A란 기업은 이 A란 기업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A란 기업.
B란 기업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비교가 되나요? LG전자? 비교가 안 되잖아. 왜? 똑같은 전자회사고 똑같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펀더멘털 차이가 다르잖아요. EPS 성장률도 다르고 매출액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다른데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의미 없는 게임입니다. 그럼 어떻게? 삼성전자는 아니에요. 서구라님이 잘하시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만 비교를 하시고 LG전자는 LG전자만 비교를 하는 얘기입니다.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전분기 대비 비교를 하는 얘기. 전분기 대비 1쿼터, 3쿼터. 그러니까 2011년도 1, 4분기 비교는 2012년도 1, 4분기 비교. 2012년도 3, 4분기 비교는 2011년도 3, 4분기 비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기업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상대적인 비교는 의미가 없다. 그 기업에 대해서 상대적 비교가 의미가 있고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거 전혀 의미가 없고 다른 기업과 비교가 의미가 없다. 왜?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하신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어떻게 된다? 1960년도에 제록스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주가율 수익률이 100에 달했지만 그 주가는 어떻게? 33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33배. 이런 종목이 있었죠. 뭡니까? 우리 자 뭐예요? 뭐? 있었잖아요.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덕산 하이메탈. 유기 발광 소재 등을 제조 영위하는 업체. 덕산 하이메탈. 얘네가 올랐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것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덕산 하이메탈이. 뭐 때문에? 유기 발광 소재, 아몰레드. 이것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올랐다?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최근에 2009년도 얼마, 1200원에서 얼마까지 올랐을까? 32,200원까지. 거의 30배 가까이 왔죠? 이거 뭡니까? 바로 향후 미래에 대해서 얘네가 대비를 하고 있었고, 돈이 되는 아몰레드 소재를 납품을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뭐예요? 돈 벌었다. 덕산 하이메탈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돈 되는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치킨게임이라고 치킨집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킨집 됩니까? 안 돼. 우리 동네에서도 한 10개 정도 됩니다. 이게 되면 제 손에 장을 지죠. 이걸로 돈을 못 봅니다. 왜? 경쟁자가 많으면은 돈을 절대로 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벌 수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는 나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어떤 거 있어요? 성모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경쟁자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 어떤 기업이? 바로 뭐요? 버준비죠. 경쟁자가 없다니까? 얘네들은 고용도 그렇죠. 경쟁자가 없어. 왜? 바로 1800개 상장 업체 중에서 버준비존의 ERP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가 50%예요. 50%. 왜? 바로 ERP 시스템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산 뺄 수 있어요? 회계 시스템 뺄 수 있습니까? 못 빼요. 절대로 못 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 내가 다른 데를 바꾸고 싶어도 개인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전산 시스템을 직접 내가 저도 예전에 해봤어요. 얼마여로 해봤습니다. 그 전에 다른 프로그램, 진 프로그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여로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 하나 바꾸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얘네들은 디클라우딩 서비스 작년에 500억 설비 투자 인원 보강. 왜? 바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이런 회사가야말로 정말 좋은 회사. 제가 더 준비 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12,200원에서 저희가 추가 매수까지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왜?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얘네들은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고용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업체가 민주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 거로 하실래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저랑 같이 하시는 투자, 캔슬림을 배우시는 기본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이름만, 그러니까 주식책을 보시다 보면은 자꾸 매너리즘에 빠져요. 뭐냐면은 주식책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얼마 벌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얼마 벌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얼마 벌었대. 3분봉에서 자 여기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매수해서 자 이만큼 수익이 났다. 대부분 이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주식책 다 보세요. 원형지역인가 걔가 한 것도 제가 보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봤습니다. 뭐 급등주하는 애들 거 다 봤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에서 몇 분봉을 보고 오실로스코프 RSI가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자 이때 내가 매수해서 이때 얼마를 벌었다. 그러면서 저쪽. 근데 이게 직접 해보면 됩니까? 안 돼. 왜? 바로 RSI나 다 똑같아요. 어떤 지표든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을 속된 말로 야마돌게 만들어요. 이때가 죽는 겁니다. 일봉상. RSI나 아니면은 이평선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 왔다 갔다. 그러면 올라가면은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좀 났다가 여기서 매수했어. 그 다음에 빠져. 사람 미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으시죠? 주가가 이평선이 있어요. 5일선이 22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꺾여. 미쳐버리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 다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면은 매수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말이 좋아서 얼마 벌었다지, 이거는 사실 도움이 안 된다고요. 책은 다 이래요. 제가 많은 책들을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은 책을 봤겠죠. 대부분의 책들은 뭐요? 자 여기서 이렇죠. 여기서 매수하시면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 대부분 이렇게 강의를 해요. 보세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야씨 내가 여기서 매수하면 진짜 떼돈 벌겠구나. 직접 해보십시오. 떼돈 보나. 주식이 이렇게 만만합니까? 그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죠? 손절. 근데 손절했는데 다시 올라가. 아주 미쳐버리는 거죠. 사람이.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주식이. 근데 시스템대로 나가면은 그게 힘들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네. 신제품 경영혁신 신고가 적시에 매수하라. 자, 신제품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바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갤럭시 S3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갤럭시 S3가 하루에 2,000억이 팔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죠? 통신사들이 왕창 보조금을 때려서. 맞습니까? 모두 다 이 갤럭시 S3 신제품 갖고 싶어요. 근데 갖지 못하는 게 비싸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가질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갖는다니까? 조금만 보조금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어떤 거? 자, 갤럭시 S3 살래? 아니면 배가 살래? 갤럭시 S3 살래? 그러면 다 이거 산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왜? 바로 신제품이 일어나고 혁신적인 제품이 일어나고 브랜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거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혁신,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 제가 LG 생활건강의 차석용 사장의 예를 들었습니다. 차석용 사장. 자, 이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어디에서 계셨었냐면, 예전에 쌍용제시 쪽에서 있으셨고, 혜태 음료에도 계셨습니다. 혜태 음료에도 그러니까, 다 쓰러져 가는 회사를 반석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나오신 분이에요. LG 생활건강이 2002년, 4년까지는 5만원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LG 생활건강. 2002, 3년까지는 5만원대를 왔다 갔다 했어요. LG 생활건강이.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람이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죠? 4만원 5만대 하던 게 어떻게, 지금 62만 6천원까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바로, 뉴 매니지먼트. 경영 혁신을 통해서 적시적소에 사람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영 혁신이고, 신고가. 신고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었고.
신고가로 넘어갈게요. 신고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를 골라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 회사, 그리고 경영혁신, 서비스가 되고 있는 회사들, 이런 기업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신경영 기법, 아까 LG생활건강, 그리고 양호한 주가 패턴, 여기 보시면 패턴이 나오죠. 패턴을 형성한 다음에 신고가를 근접하거나 신고가에 기록 시 매수하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떤 거? 바로 어떤 겁니까? 세코닉스 같은 거. 패턴의 완성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어떤 겁니까? 요거. LS산전. LS산전. 패턴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이 미인주가 된다니까요. 보여드려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오늘 강의는 5시까지만 하고요. 5시까지만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패턴의 완성이 되고 있었죠. 자, 여기부터 되고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락 추세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자, 이전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고점 돌파. 그 다음에 눌림 목적으로 다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눌림 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패턴을 잡으면서 이렇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머리였건 패턴을 이전 고점을 조정을 짧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바로 패턴의 완성, 신고가가 되는 종목도. 실적은 당연한 거고, 실적은 너무너무 좋아요. 턴 어라운드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자, 요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셀트리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50분까지만 할게요, 제가. 너무너무 목이 아파갖고,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50분까지만 할게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주가를 이렇게 보시고 당겨서 그 다음에 여기부터 볼게요. 그리고 여기부터 보고 여기부터 보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차례차례 볼게요.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과거에 셀트리온이란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실적대로 갔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실적을 담보로 하면서 얘가 올라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3,000원 할 때가 있었죠. 그죠? 13,000원 했을 때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높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신고가를 하는 종목들이 왜 올라갔냐면은 실적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13,000원 할 때 얘가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핵심입니다. 요거 핵심이니까 요거 잘 보세요. 얘가 돌파할 때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돌파 캔들이 13,000원 부분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얘가 돌파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횡보를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른 다음에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죠?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빠지지 않고 주가가 땅땅땅땅땅땅땅땅땅 빠지지 않고 있다고 그랬는데 빠졌네. 네. 땅땅땅. 자, 돌파 캔들에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굉장히 오랫동안 얘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조정을 받으면서 돌파 캔들에서 뭔가 의미 있게 지금 올리고 있어요. 보세요. 거래량이 요만큼밖에 없죠. 최근에. 그죠? 맞습니까? 거래량이 없어. 거래량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래량이 좀 붙기 시작하면서 얘가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래량을 이만큼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는데 거래량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이십니까? 거래량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자, 보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거래량이 어떻게 갖고 가고 있다? 어떻게 갖고 가고 있습니까? 얘네가 거래량을 과거에 보여주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얘가 뚫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하고 있다? 눌림목을 한번 잡아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눌림목을 잡아주고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갈 거예요. 땅땅땅땅 그러면서 조정도 짧게 잡아줄 거고 땅땅땅땅땅땅땅 그죠? 그러면서 돌파 캔들이 어떻습니까? 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보여주지 못한 모습을 얘가 보여주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또 땅땅땅땅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횡보 추세를 이렇게 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겠죠. 당연히 대부분이 이런 때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돌파 캔들이 일어날 때 거래량이 좀 붙기 시작하죠. 여기부터 지금 붙기 시작하잖아요.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얘가 과거에 보여주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이제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을 그죠? 맞습니까? 거래량을 어떻게 하고 있다?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확실하게 보이시죠? 거래량이 없고 늘리고 그죠? 여기부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여주지 못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다음에 다시 뭐하고 있다? 눌림목 주고 땅땅땅땅땅 그죠? 눌림목은 살짝 줬네요. 여기서 그리고 땅땅땅땅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패턴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냥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래량을 조정을 짧게 잡아주고 올라가. 조정을 이렇게 잡아주고 올라가진 않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잡아주고. 물론 V자인 패턴이 일어나는 종목이 당선 악재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패턴을 잡아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패턴입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다가 눌림목 주고죠. 그 다음에 상승 이전 고점에서 눌림목을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패턴이 보여야 된다니까? 패턴이? 네, 패턴이 보여야 된다고. 지금 셀트리온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요거잖아요. 하락 추세 상단에서 부딪히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고용이 지금부터 바뀌려고 하고 있잖아요. 고용. 자, 고용이라는 종목이 지금부터 바뀌려고 하고 있잖아요. 바뀐다는 의미는 뭐예요? 바로 시장에서 누군가는 시장가 매수세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그려놨죠. 하락 추세가 언제부터? 2012년 32,600원을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적당한 타임을 제가 드리겠죠. 맞습니까? 네,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돌파 캔들이 어딨어? 자, 여기서 발생이 됐었잖아. 돌파 캔들이 여기서 발생이 되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눌림목을 어떻게? 핵심은 뭐예요? 짧게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짧게 잡아주고 있다는 게. 어떤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을까? 이게 높겠습니까? 미래산업 같은 게 높겠습니까? 아니면은 안철수 주가 높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이에요. 어떤 게 좋겠어요? 우리가 나이나 적나? 네. 대부분 많잖아요. 나이가. 연세들 다 많으시잖아. 어떤 종목으로 해야지 내 처자식 손자 손녀들이 행복할까? 그런 마음을 갖고 하세요.
내 자식, 내 와이프가 행복해야 돼. 그리고 신랑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런 잡주에 함부로 손이 안 가실걸요. 처음에 하기 전에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 욕심을 먼저 버리시고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기본으로 들어가라. 상식적으로 해라. 자, 늘 말씀드린 게 결국에는 상식적으로 하는 매매가 가장 중요한 매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기관 외국인들은 상식적으로 하는데 누구만 비상식적으로 한다? 개인 투자자들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지는 말자고요. 제가. 어떻게? 바로 실적이 되는 종목들, 패턴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 위주로 가져가시면은 우리가 수익이 나는 거죠. 이거 망고의 진리라니까. 망고의 진리. 어떤 미친 인간이 그러더라고. 뭘 물어봤는데 기술적 분석, 외국 애들이 한 거 있잖아. 기술적 분석이 전혀 필요 없다고. 예,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미친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우리 과거를 아니면 세계사를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없다니까. 일본이랑은 미래가 없어요. 사실은 불구대천이에요. 왜? 과거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민족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는 우리나라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일본이 과거를 반성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저희가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본이랑은 절대적으로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지만은 미래의 가치를 저희가 캐치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주식을 맨 처음에 매수하시기 전에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회사의 비전이 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아나간다면은 결코 어렵지가 않다고요.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하지만 다른 꼼수를 부리거나 그러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사람이. 예. 꼼수 갖고 인생 살 수 없잖아요. 인생이 몇 살까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맨날 꼼수를 갖고 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정도의 길을, 그죠? 남아대로잖아. 남아대로. 큰 길로 가셔야죠.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크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잘한 수익에 제가 정말 실망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어저께 무방을 하는데, 그렇죠. 여자분들 막 어떤 급등주로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인드 먼저 배우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 그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어디 가셨고 바로 나가셨어요. 예, 속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마다 급등주 방만 찾아다니시죠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먼저 사람이 되라 그러죠. 그죠? 사람이 되라고. 먼저 사람이 되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돼야지 큰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큰 수익을 얻으려면은, 아니, 누구를 욕하려는 게 아니라, 기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본.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아시고, 그리고 이 회사의 비전이 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아셔야지, 그 다음부터 저희가 회사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인 기본이라니까? 그 다음에 실적 보고, 그 다음에 뭘 본다? EPS 보고,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들 수급 보고, 그리고 패턴 보고. 아니, 남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은 인생이 불쌍해진다고. 인생이 불쌍해진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 무방에 오셔갖고 지금 제가 캔슬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 그죠? 제가 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1시간 반 동안 말씀드리면서 결론은 뭡니까? 상식으로 하자. 상식적으로 매수를 하자. 그래야지만은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꼼수를 부리지 않고 100살까지 우리가 수익을 올리면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배님들이 증명해 주잖아요. 우리 LD님이나 우리 허니허니님이나 선배님이 증명해 주잖아요. 나가셔도 오셔갖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급등주 하시기 전에 처자식 생각하시고, 그리고 손자, 손녀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결정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이거 피 같은 돈이잖아요. 우리가 이거리도 아니고 정중도 아니잖아요. 잘해야죠, 정말. 정말 잘해야죠. 1시간 반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무방에서 뵙고요. 저는 지금까지 믿음 전승이었습니다. 마지막 노래는요. 세월이 가는 게 참 아쉽네요. 그죠? 세월이 가면 듣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선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잊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잊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